내가 니네들 가정부니? 네가 귀찮은 것들을 왜 다 나를 시켜?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아세요. 요즘 사람들 아무도 시부모 안 모셔요. 뭐라고? 누가 데리고 살아달라고 했니? 두고 보자, 너희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 김점순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민수, 그 녀석 똑똑하게 키우느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봤죠.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더니 제가 식모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35살 되던 해봄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민수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엔 퇴근 후에나 얼굴 볼 수 있는 녀석이 낮부터 집에 있으니 처음엔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묘하게 들떠 있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해. 장바구니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죠. 사실 민수 또래 친구들은 진작에 다 결혼했는데 우리 민수는 회사 일만 했거든요. 솔직히 걱정도 했어요. 혹시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기쁘긴 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 정말? 우리 민수가 드디어?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인데?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 여자는 키도 크고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뭐랄까 도시 사람다운 느낌? 민수 말로는 회사 협력업체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이름은 박세영. 34이라고 하더군요. 엄마, 다음 주말에 세영이 올게. 인사시킬게. 그날부터 저는 바빴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온다는데 집이라도 깨끗하게 해놔야죠. 방 하나를 비워서 정리하고 벽에 걸린 낡은 액자도 새 걸로 바꿨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놨죠. 민수 친구들이 올 때도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며느리를 만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나 봐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랑 세영이가 같이 왔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서 인사를 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갑진 않았어요. 그냥 딱 예의상 하는 인사 같은 느낌? 근데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은 웃지 않는데 입만 살짝 올라가 있는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괜히 긴장이 됐어요. 어서 와요, 세영 씨. 어휴,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우리 민수가 복 받았어. 세영이는 제 말에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더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는 제 옆에서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웃으며 세영이 옆에 앉았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한 차와 과일을 내왔어요. 세영이는 차는 안 마시고 과일만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민수 오빠랑 얘기했는데요. 저희 결혼식은 간소하게 할 거예요. 요즘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저희는 조촐하게 하려고요. 간소하게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그리고요, 어머니는 결혼식 때 검정 옷으로 입고 오세요. 저희가 화이트 톤으로 컨셉을 잡았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화려한 색 입으시면 사진이 안 예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검정 옷? 결혼식에 신랑 어머니가 검정 옷을 입으라고요?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세영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어머니 오실 때 친척분들도 많이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쪽이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균형 맞추려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 화가 났어요. 근데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제 막 만난 사이인데 첫날부터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았죠. 알았어요, 세영 씨. 그렇게 할게요. 세영이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다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죠. 민수는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세영이가 좀 피곤한가 봐. 우리 이따 저녁 먹고 갈게. 저는 그날 저녁 내내 억지로 웃었어요. 세영이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별말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민수랑 얘기하고 그게 다였죠. 저한테는 질문도 안 했어요. 어디 사시는지, 뭐 하시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저녁을 먹고 둘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민수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까? 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을까?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세영이가 말한 대로 검정 옷을 입었어요. 시장에서 산 검정 투피스였죠. 거울을 보니까 제가 하객 같더라고요. 신랑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조문객 같은 느낌? 근데 어쩌겠어요. 며느리가 원한다는데요. 결혼식장에 가니까 세영이 쪽 하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옷을 멋지게 입고 화려하게 꾸미고 왔어요. 근데 저는 검정 옷에 화장도 연하게 해서 뭐랄까 구석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러 갔어요. 세영이는 한복을 입고 절을 했는데 표정이 딱딱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느낌? 저는 그래도 며느리니까 손을 잡아주고 싶었는데 세영이는 패백만 받고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돌아서 나가더라고요. 민수는 미안하다는 듯 저를 보고 웃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야 할까? 괜찮을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줄은요. 검정 옷을 벗어서 옷장에 걸면서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옷이 나중에 다시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수와 세영이는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제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아들이 효자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딱 일주일 만에 알았어요. 가까이 산다는 게 저를 챙기려는 게 아니라 저를 부르려는 거였다는 거요.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날부터였어요. 아침 8시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세영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줄 알았죠.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세영이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세영이는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 어제 저녁 먹고 설거지를 못했거든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그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설거지를 해달라고요? 급한 일이라길래 달려왔더니 설거지를 해달라고요? 아, 세영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잖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세영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손이 약해서요. 찬물에 손 담그면
피부가 다 거칠어져요. 그냥 좀 해주세요. 금방이잖아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부엌으로 갔죠.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더라고요. 어제 먹었다는 저녁 그릇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 그릇, 간식 그릇까지 다 쌓여 있었어요. 며칠치는 되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걸려서 설거지를 다 끝냈어요. 손이 불어서 쭈글쭈글해졌죠. 거실로 나왔더니 세영이는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그리고요.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어머니 집에 반찬 있으시면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제가 먹으려고 만들어둔 반찬을 싸서 다시 세영이네 집에 갔어요. 세영이는 이미 외출한 뒤였고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나왔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도 전화가 왔고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반찬.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민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요즘 좀 힘들구나. 세영이가 자꾸 부르는데 너도 좀 도와줘. 민수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세영이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힘든가 봐.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 일찍 못 들어가거든.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근데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아들 결혼 생활이 편해지라고 도와주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둘째 달쯤에 세영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입덧한다고 몸이 힘들다고 저를 아예 매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침 일찍 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미역국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갔죠. 근데 세영이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다시 끓여주실 수 있어요? 다시 집에 가서 미역국을 새로 끓였어요. 두 번째 미역국을 가져갔더니 이번엔 싱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참았죠. 임신한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하늘이. 남자아이였어요. 하늘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작은 손, 작은 발 모든 게 너무 예뻤죠. 엄마, 산후조리 좀 도와줄 수 있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세영이를 위해 저는 아예 세영이네 집에서 지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미역국 끓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늘이 기저귀 갈고 분유 타주고 재우고 밤에 하늘이가 울면 제가 일어나서 달래줬어요. 세영이는 잠을 자야 한다고 피곤하다고 해서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제 집은 한 번도 못 갔죠. 민수가 가끔 제 집에 가서 화분에 물을 줬다고 했어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을 봤는데 제가 10년은 늙은 것 같더라고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푹 꺼지고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하늘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 미용실 가야 해서요. 어머니, 하늘이 열이 나는 것 같은데 병원 좀 데려가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오늘 하늘이 좀 데리고 계세요. 저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하늘이 때문에 갔어요. 그 작은 아이가 제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하늘이를 안고 있으면 이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하늘이가 돌이 되던 날이었어요.
민수네 집에서 돌잔치를 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세영이 친구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했죠. 잔치가 한창일 때 세영이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디 음식점에서 시키셨어요? 그 말에 세영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만드셨어요. 우리 어머니 손맛이 진짜 좋거든요. 세영이 친구는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와, 좋으시겠어요. 친정 어머니처럼 잘해주시는 시어머니를 두셔서. 세영이는 웃었어요. 근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처럼이라고요. 저는 세영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부려먹기 좋은 가정부였죠.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하늘이가 부엌으로 아장아장 걸어왔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참이었거든요. 할미. 하늘이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할머니를 할미라고. 너무 귀여워서 안아 올렸죠. 할미 좋아. 하늘이가 제 뺨에 뽀뽀를 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 때문에 참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허리, 무릎, 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이들을 위해 제가 참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 설거지 다 못하신 거 있잖아요. 오늘 와서 마저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이 옷 좀 빨아주시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알았어. 지금 갈게.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제 하루가 아니라 세영이를 위한 하루가요. 하늘이가 새 돌이 되던 해였어요. 그날도 저는 세영이네 집에서 하늘이를 돌보고 있었죠. 세영이는 친구들이랑 백화점에 쇼핑을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고, 민수는 주말인데도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출근했어요. 하늘이랑 둘이서 그림책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겨우 11시였는데요. 민수야, 벌써 왔어? 회사 일 다 끝났어?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사실 회사 안 갔어. 그냥 나온 거야.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저는 하늘이를 소파에 앉혀두고 민수 옆에 갔어요.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천장을 보면서 말했어요. 세영이가 요즘 너무 심해. 돈을 물 쓰듯 써. 명품 가방, 옷, 화장품. 이번 달만 해도 카드값이 500만 원이 넘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이요? 한 달에요? 그럼 세영이한테 얘기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얘기하면 싸우거든. 세영이가 자기도 돈 벌고 있는데 왜 자기 돈 쓰는 걸 간섭하냐고 해. 근데 엄마, 세영이 월급으로는 카드값도 안 나와. 결국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답답했어요. 그럼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부부니까요. 민수야,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 이렇게 도망 나와서 해결이 돼? 민수는 한숨을 또 쉬었어요. 엄마가 세영이한테 한번 얘기해 줄 수 없어? 엄마가 말하면 세영이도 들을 것 같은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요? 며느리한테 돈 쓰지 말라고 제가 말하라고요? 민수야,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엄마가 할 말이 아니야. 민수는 짜증이 난 듯 일어섰어요. 에휴, 알았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우리 민수가 이렇게 됐을까?
예전엔 책임감도 강하고 똑 부러지게 일 처리하는 아이였는데요. 저녁 때 세영이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죠.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들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세일해서 좀 샀어요. 이거 보세요. 이 가방 원래 300만 원인데 200만 원에 샀어요. 세영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죠. 200만 원이요? 그게 싸다고요? 세영아, 그런 건 좀 아껴서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세영이 표정이 확 굳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돈 벌어요. 제 돈 쓰는 거 왜 터치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민수네 집에서 부부싸움이 났어요. 저는 이미 집에 돌아온 뒤였는데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세영이가 집 나갔어. 친구 집에 간대. 민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뭔 일이야? 카드값 얘기했더니 화내면서 나갔어.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왜 간섭하냐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제대로 얘기해봐. 부부가 대화를 해야지. 민수는 알겠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하늘이 좀 봐주세요.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이틀 정도 있다 올게요. 어제 싸우고 나간 사람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세영아, 민수랑 얘기는 했어? 네, 했어요. 민수 오빠도 괜찮대요. 어머니, 하늘이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세영이가 여행 간다는데 너 알아? 민수는 한참 뒤에 대답했어요. 응, 알아. 그냥 가라고 했어. 싸우기 싫어서. 저는 답답했어요. 싸우기 싫어서요? 문제를 피하기만 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날부터 이틀 동안 저는 하늘이를 제 집에 데려와서 돌봤어요. 하늘이는 할머니 집에 온 게 좋은지 깔깔 웃으며 놀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틀 뒤 세영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은 까맣게 탔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죠.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오랜만에 쉬었어요. 저는 하늘이를 세영이한테 넘겨주면서 물었어요. 민수랑은 통화했어? 세영이는 핸드폰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네,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잘못한 건 세영이인데 왜 민수가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세영이한테 왜 내가 미안하다고 한 거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해.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세영이도 기분 풀리고 집안도 편하고. 근데 그게 해결책이야? 문제는 그대로인데? 엄마는 몰라. 세영이가 한번 삐지면 엄청 오래 가거든. 그냥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게 나아. 저는 화가 났어요.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잖아요. 민수야, 내가 그렇게 하면 세영이는 계속 그럴 거야. 자기가 뭘 해도 내가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세영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민수는 그냥 참았어요. 세영이가 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와도 하늘이를 제대로 안 돌봐도 집안일을 안 해도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대신 저를 불렀죠. 엄마, 세영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좀 도와줘. 엄마, 하늘이 좀 봐줄 수 있지?
세영이가 피곤하대. 엄마 미안한데 집 청소 좀 해줄 수 있어? 세영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거든. 저는 그때마다 도와줬어요. 아들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왜 민수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걸까? 왜 엄마한테만 기대는 걸까? 하늘이가 내 돌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민수가 저녁에 제 집으로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차를 끓여서 내주고 옆에 앉았죠. 무슨 일인데? 승진해서 밀렸어. 나랑 같이 들어온 후배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어. 저는 놀랐어요. 민수는 일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왜? 무슨 이유래?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상사가 그러더라. 요즘 내가 일에 집중을 못한대. 실수도 많이 하고 야근도 안 하고. 그게 사실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문제가 많으니까 일에 집중이 안 돼. 세영이랑 맨날 싸우고 하늘이 걱정되고 돈 걱정되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세영이한테 제대로 얘기했어? 내가 힘들다고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세영이는 자기 생각만 하거든.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 내가 계속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변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만 마시고 있었죠.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민수는 무책임해지고 세영이는 제멋대로고 저는 그 사이에서 모든 걸 감당하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뭔가 변해야 한다고. 근데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죠. 저는 그 달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하늘이가 크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참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은 하늘이 5번째 생일이었어요. 세영이가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민수네 집에 가서 준비를 했죠. 음식 만들고 집 청소하고 풍선도 달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다 끝내야 했거든요. 10시쯤 됐을 때 세영이가 일어났어요.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오더니 제가 차려놓은 아침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국이 좀 싱거운데요. 다시 끓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았어요. 오늘은 하늘이 생일이니까요. 국을 다시 끓였죠. 오후 2시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세영이 친구들, 하늘이 친구들과 그 엄마들. 20명은 넘었을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계속 내오고 설거지하고 손님 응대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세영이는 거실에서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제가 음식을 내올 때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파티가 한창일 때였어요. 세영이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주스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주스를 가져왔어요. 그 친구는 주스를 받으면서 세영이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도우미분 정말 일 잘하시네. 어디서 구했어? 도우미요? 저를 도우미라고요? 세영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시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가 집안일을 워낙 잘하셔서.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어머, 시어머니세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근데 세영이는 별로 신경 안 쓰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웃기만 했죠.
저는 그 순간 뭔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우미요. 제가 도우미로 보였다는 거죠. 며느리 친구 눈에도, 그리고 어쩌면 며느리 눈에도.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거실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종이 접시, 컵, 음식물.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고요. 세영이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아직 안 들어왔고요. 세영아. 제가 불렀어요. 세영이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거 좀 같이 치우자. 세영이는 그제야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요. 손님 맞느라 기진맥진했거든요.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내일 제가 할게요. 손님 맞느라요? 거실에 앉아서 수다만 떨었는데요. 세영아, 나도 피곤해.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했잖아. 세영이 표정이 굳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늘이 생일인데 왜 그러세요?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내가 이 집 가정부야? 세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내 친구가 나를 도우미라고 했지. 넌 그냥 웃기만 했고, 나는 도우미가 아니야. 나는 이 집 시어머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어머니, 그건 제 친구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화를 내세요? 몰라서? 내 친구가 날 도우미로 본 게 이상한 일이야? 내가 매일 여기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늘이 돌보고, 도우미처럼 일하니까 도우미로 보이는 거지. 세영이는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 제가 부탁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부탁? 부탁이라고 생각해? 너는 명령했어.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부탁한 적 있어? 세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해주신 거예요? 싫으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참았던 거죠. 제가 거절하지 못했던 거고요. 나는 손주 때문에 참았어. 하늘이 보고 싶어서, 하늘이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았던 거야. 근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세영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도 어머니 도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안 올게. 너희끼리 잘 살아.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세영이는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하늘이가 방에서 나오면서 저를 불렀어요. 할미, 어디가? 뒤돌아보니 하늘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근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늘아, 할미 잠깐 다녀올게. 거짓말이었어요. 다시 안 올 거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방에 앉아 있는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세영이한테 들었어. 무슨 일이야? 민수야, 엄마 이제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세영이가 뭐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민수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세영이가 좀 그렇긴 해도 하늘이는 어떡하고. 엄마가 없으면 하늘이가 힘들어. 그럼 내가 돌봐. 내 아들이잖아. 엄마, 나는 회사 다녀야 하고 세영이도 일해야 하고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힘들어. 이제 더는 못하겠어.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그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 엄마가 그렇게 무책임해도 돼? 무책임하다고요? 제가요? 민수야, 무책임한 건 너야. 내 집안일을 엄마한테 떠넘기고 내 아내 문제를 엄마한테 말하라고 하고 그게 무책임한 거지.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하늘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할미 어디가? 라고 묻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민수였어요.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어젯밤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민수를 봤죠. 엄마, 다시 좀 도와줘. 하늘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 제발.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안 갈 거야. 너희끼리 해결해. 엄마. 민수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희를 계속 도와주면 너희는 절대 안 변해. 세영이는 계속 제멋대로일 거고 너는 계속 회피할 거야.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이 도시를, 이 생활을 떠나야겠다고. 오래전에 남편이랑 같이 갔던 시골 마을이 생각났어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었죠.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사진, 주방 도구. 필요한 것만 챙겼죠. 집은 월세로 돌리면 되고, 저는 시골로 내려가면 되고, 며칠 뒤 저는 시골로 떠났어요. 민수한테 문자만 보냈어요. 엄마 시골로 내려간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버스를 타고 시골로 가는 동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도망치는 건가? 근데 도망이든 뭐든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작은 집 하나를 얻었어요. 방 2개에 작은 부엌이 있는 집이었죠. 짐을 풀고 마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하늘이 생각이 났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66의 나이에 혼자서 처음부터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날은 하늘이 5번째 생일이었어요. 세영이가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민수네 집에 가서 준비를 했죠. 음식 만들고 집 청소하고 풍선도 달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다 끝내야 했거든요. 10시쯤 됐을 때 세영이가 일어났어요.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오더니 제가 차려놓은 아침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국이 좀 싱거운데요. 다시 끓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았어요. 오늘은 하늘이 생일이니까요. 국을 다시 끓였죠. 오후 2시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세영이 친구들, 하늘이 친구들과 그 엄마들. 20명은 넘었을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계속 내오고 설거지하고 손님 응대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세영이는 거실에서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제가 음식을 내올 때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파티가 한창일 때였어요. 세영이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주스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주스를 가져왔어요. 그 친구는 주스를 받으면서 세영이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도우미분 정말 일 잘하시네. 어디서 구했어? 도우미요? 저를 도우미라고요? 세영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시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가 집안일을 워낙 잘하셔서.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어머, 시어머니세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근데 세영이는 별로 신경 안 쓰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웃기만 했죠. 저는 그 순간 뭔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우미요. 제가 도우미로 보였다는 거죠. 며느리 친구 눈에도, 그리고 어쩌면 며느리 눈에도.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거실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종이 접시, 컵, 음식물.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고요. 세영이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아직 안 들어왔고요. 세영아, 제가 불렀어요. 세영이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거 좀 같이 치우자. 세영이는 그제야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요. 손님 맞느라 기진맥진했거든요.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내일 제가 할게요. 손님 맞느라요? 거실에 앉아서 수다만 떨었는데요. 세영아, 나도 피곤해.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했잖아. 세영이 표정이 굳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늘이 생일인데 왜 그러세요?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내가 이 집 가정부야? 세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내 친구가 나를 도우미라고 했지. 넌 그냥 웃기만 했고, 나는 도우미가 아니야. 나는 이 집 시어머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어머니, 그건 제 친구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화를 내세요? 몰라서? 내 친구가 날 도우미로 본 게 이상한 일이야? 내가 매일 여기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늘이 돌보고, 도우미처럼 일하니까 도우미로 보이는 거지. 세영이는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 제가 부탁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부탁? 부탁이라고 생각해? 너는 명령했어.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부탁한 적 있어? 세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해주신 거예요? 싫으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참았던 거죠. 제가 거절하지 못했던 거고요. 나는 손주 때문에 참았어. 하늘이 보고 싶어서, 하늘이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았던 거야. 근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세영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도 어머니 도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안 올게. 너희끼리 잘 살아.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세영이는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하늘이가 방에서 나오면서 저를 불렀어요. 할미, 어디가? 뒤돌아보니 하늘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근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늘아, 할미 잠깐 다녀올게. 거짓말이었어요. 다시 안 올 거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방에 앉아 있는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세영이한테 들었어. 무슨 일이야? 민수야, 엄마 이제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세영이가 뭐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민수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세영이가 좀 그렇긴 해도 하늘이는 어떡하고. 엄마가 없으면 하늘이가 힘들어. 그럼 내가 돌봐. 내 아들이잖아. 엄마, 나는 회사 다녀야 하고 세영이도 일해야 하고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힘들어. 이제 더는 못하겠어.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그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 엄마가 그렇게 무책임해도 돼? 무책임하다고요? 제가요? 민수야, 무책임한 건 너야. 내 집안일을 엄마한테 떠넘기고 내 아내 문제를 엄마한테 말하라고 하고 그게 무책임한 거지.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하늘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할미 어디가? 라고 묻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민수였어요.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어젯밤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민수를 봤죠. 엄마, 다시 좀 도와줘. 하늘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 제발.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안 갈 거야. 너희끼리 해결해. 엄마. 민수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희를 계속 도와주면 너희는 절대 안 변해. 세영이는 계속 제멋대로일 거고 너는 계속 회피할 거야.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이 도시를, 이 생활을 떠나야겠다고. 오래전에 남편이랑 같이 갔던 시골 마을이 생각났어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었죠.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사진, 주방 도구. 필요한 것만 챙겼죠. 집은 월세로 돌리면 되고, 저는 시골로 내려가면 되고, 며칠 뒤 저는 시골로 떠났어요. 민수한테 문자만 보냈어요. 엄마 시골로 내려간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버스를 타고 시골로 가는 동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도망치는 건가? 근데 도망이든 뭐든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작은 집 하나를 얻었어요. 방 2개에 작은 부엌이 있는 집이었죠. 짐을 풀고 마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하늘이 생각이 났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66의 나이에 혼자서 처음부터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시골에 내려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가꾸고 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평화로웠죠. 근데 하늘이 생각은 자꾸 났어요. 지금쯤 유치원 갔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민수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또 도와달라고 할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장에 갔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김순자 할머니라고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죠.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시죠? 서울서 오셨다며? 순자 할머니는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분과 얘기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점순 씨, 나이도 비슷한데 우리 친하게 지내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랑 가끔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왜 여기 왔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점순 씨,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 맞죠? 나도 그랬어요. 오래전에 큰일 겪고 여기 내려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할머니 말을 듣고 위로가 됐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순자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점순 씨, 우리 식당에서 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근데 혼자 집에만 있는 것도 지겹고 용돈이라도 벌면 좋을 것 같아서 승낙했죠.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드리고 설거지하고 가끔 서빙도 하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뿌듯했거든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점순 씨,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오늘 점순 씨가 만든 된장찌개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제 요리 솜씨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반찬 가게 같은 거라도 해보면 어떨까? 다음 날 순자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반찬 가게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눈이 반짝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좋은 생각이네. 여기 마을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반찬 해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점순 씨가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 할머니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디서 재료를 저렴하게 사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저는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 작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은 주방 하나, 냉장고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일주일 뒤 저는 집 앞 작은 공간을 빌려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간판도 만들었죠. 점순이네 반찬. 이름은 단순했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에 한두 명 오면 다행이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 장아찌, 나물, 조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었죠. 한 달쯤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니 맛있다고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손님이 점점 늘어났어요. 석 달째 되던 날 순자 할머니가 놀러 오셨어요. 점순 씨, 대박 났네. 우리 식당 손님들도 점순 씨 반찬 사러 간다고 하던데? 할머니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66의 나이에 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게 잘 되고 있다니.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 여자분 한 명이 가게로 들어왔는데 핸드폰으로 가게 안을 촬영하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정말 분위기 좋네요. 제가 SNS 하는 사람인데 여기 좀 소개해도 될까요? SNS가 뭔지 잘 모르긴 했지만 홍보해 준다니까 좋은 거겠죠.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 여자분은 반찬 몇 가지를 사가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갔어요. 일주일 뒤 갑자기 가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다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순자 할머니가 와서 핸드폰을 보여주셨어요. 점순 씨, 여기 봐요. 점순 씨 가게가 인터넷에 떴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제 가게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할머니 손맛 그대로 진짜 맛집 발견. 아래에는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죠.
그날부터 가게는 정말 바빠졌어요. 예약도 받기 시작했고 반찬이 모자라서 새벽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반년쯤 지났을 때 정장을 입은 남자분 2명이 가게에 오셨어요. 사장님, 저희는 서울에 있는 한빛백화점 식품부 담당자입니다. 사장님 반찬이 SNS에서 화제더라고요. 혹시 저희 백화점에 입점하실 의향 있으세요? 백화점이요?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담당자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물론이죠. 요즘은 이런 진짜 손맛이 있는 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한번 상담해 보시겠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백화점에 입점하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그럼 민수랑 세영이를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빛백화점이 어디 있나요? 강남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큰 백화점 중 하나죠. 강남이요. 민수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민수를 만나면 어떡하지? 세영이를 만나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피해야 하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당당해졌잖아요.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다음 날 저는 백화점 담당자분한테 전화했어요. 입점하겠습니다. 상담 날짜 잡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반년 전과 달랐어요. 얼굴에는 웃음기가 있었고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김점순,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백화점 미팅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뒤였죠. 그동안 저는 준비를 했어요. 메뉴를 정리하고 포장 디자인도 생각하고 가격도 책정하고 순자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점순 씨, 멋진 옷도 하나 사야죠. 백화점 가는데 허름하게 가면 안 되지. 할머니랑 같이 옷가게에 가서 깔끔한 정장을 샀어요. 거울을 보니 제가 사업가 같더라고요. 미팅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혹시 민수나 세영이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네 집 가정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점순이네 반찬의 대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영아, 민수야. 엄마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알게 되겠지. 엄마를 함부로 대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높은 천장, 반짝이는 조명, 예쁘게 진열된 상품들. 이곳에 제 반찬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담당자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자신감 있는 얼굴, 당당한 자세. 그래, 김점순. 넌 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백화점 담당자와의 미팅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제가 가져간 샘플 반찬을 맛보더니 담당자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사장님, 이 맛 정말 대박이네요. 요즘 이런 진짜 손맛 찾기 힘든데.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해냈구나. 제가 백화점에 입점하다니. 사장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야 해요. 식품부 전체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최종 승인 받으시면 바로 입점 준비 들어갑니다. 다음 주라니. 일주일 뒤였죠. 저는 시골로 돌아가서
또 준비를 했어요. 메뉴판도 새로 만들고 포장 박스 디자인도 업체랑 상의하고 순자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점순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눈빛이 살아있어.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해낸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거구나.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어요. 다시 서울로 가는 날, 저는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죠. 거울을 보니 1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회의실로 올라갔어요. 큰 테이블에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식품부장님, 마케팅팀, 그리고 세영이가 거기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세영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고 눈이 커지더니 얼어붙었어요. 담당자분이 소개했어요. 여기 계신 분이 박세영 과장님인데요. 저희 식품부 VIP 고객관리 담당이십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실 거예요. 세영이가요? 여기서 일한다고요? 세영이는 저를 보면서 입을 벙긋거렸어요. 뭐라고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점순이네 반찬 대표 김점순입니다. 대표라는 말을 할 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메뉴 구성, 가격대, 마케팅 전략.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게 헛되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부장님이 말했어요. 김점순 대표님, 정말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세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 부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세영이는 저를 보면서 차갑게 물었어요. 대표님, 이 사업 경험이 얼마나 되시나요? 백화점 입점이 처음이시죠?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보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백화점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반년 동안 마을에서 쌓은 신뢰와 입소문이 있어요. SNS 팔로워도 5만 명이 넘고요. 백화점 경험은 없지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자신 있습니다. 부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더 좋죠. 요즘은 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김 대표님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세영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했어요. 부장님이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어요. 김 대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입점하시는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세영이가 저를 불렀어요. 저 어머니, 복도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세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가지런히 들고 세영이를 봤어요. 보다시피 사업하고 있어. 내 이름으로. 세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사업을요? 어떻게요? 넌 날 가정부로만 봤겠지. 근데 나도 사람이야. 내 능력이 있고 내 가치가 있어. 세영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알아요? 어머니가 여기 계신 거 모를 거야. 말 안 했으니까. 그럼 하늘이는요? 하늘이가 얼마나 어머니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하늘이, 제 손주, 보고 싶었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늘이 보고 싶으면 내가 데려와. 내가 어디 있는지는 민수한테 말해도 좋아. 세영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없이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으면 잘 됐네. 이제 알겠지. 나 없으면 어떤지.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죠. 울면 안 됐거든요. 저는 이겼으니까. 백화점을 나와서 걷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엄마, 세영이한테 들었어. 엄마가 백화점에 입점했다고? 정말이야? 민수 목소리가 놀라 있었어요. 그래, 정말이야. 엄마,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엄마가 그런 걸 할 줄은 몰랐어. 그 말이 기분 나빴어요. 그런 거리라니요. 민수야, 엄마를 뭘로 본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봤어? 민수는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전화 너머로 민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한 번만 봐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엄마 없이 사니까 정말 힘들더라. 세영이도 요즘 많이 반성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희를 용서했어.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알아, 엄마. 이해해. 그냥 가끔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늘이는 보고 싶어. 하늘이 데리고 나와. 엄마가 밥 사줄게. 민수는 알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 저는 백화점 근처 레스토랑에서 하늘이를 만났어요. 민수가 하늘이를 데리고 왔는데 하늘이는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할미. 하늘이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크다니. 키도 많이 자라고 얼굴도 의젓해졌어요. 할미, 보고 싶었어? 할미도 하늘이 보고 싶었어? 민수는 멀찍이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철없었어. 저는 민수를 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화난 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편의를 위해 나를 이용했잖아. 알아, 엄마. 정말 잘못했어. 이제는 안 그럴게. 세영이도 많이 반성했어. 요즘 집안일도 하고 하늘이도 직접 돌보고.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래, 그렇게 해. 부부가 함께 해야지.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하늘이가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 손을 잡고 떠나지 않으려고 했죠. 헤어질 시간이 됐을 때 하늘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미, 나 어릴 때 말했잖아. 고마움 많은 어른 될 거라고. 할미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 나 지킬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쏟은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늘아, 할미가 너 많이 사랑해. 민수와 하늘이를 보내고 혼자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어머니, 세영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세영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세영이를 봤어요. 예전에 도도한 모습은 없었어요. 그냥 반성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세영아, 나는 내가 반성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한테 사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민수를 존중하고 하늘이를 잘 키우고 내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 그게 진짜 사과야. 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반찬 제가 백화점에서 최대한 홍보할게요. 제 SNS에도 올리고 제 고객들한테도 추천하고
저는 웃었어요. 그래, 고마워. 근데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내 일이니까. 세영이도 웃었어요. 그날 밤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당당해진 거였죠. 순자 할머니가 전화했어요. 점순 씨 어땠어요? 잘 됐어요? 네, 할머니. 정말 잘 됐어요. 다행이다. 축하해요, 점순 씨. 이제 진짜 시작이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점순이 이제 제대로 살아가요. 당신도 자랑스럽겠죠?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백화점 입점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점순이네 반찬은 식품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가 됐죠. 매일 오전에 나온 반찬이 오후면 다 팔릴 정도였어요. 세영이가 약속대로 정말 열심히 홍보해줬어요.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역 케이블 방송이긴 했지만 제가 방송에 나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촬영하러 시골집에 방송팀이 왔을 때 순자 할머니가 옆에서 막 자랑하셨어요. 우리 점순 씨 진짜 대단하죠?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방송이 나간 뒤 주문이 폭주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마을 아주머니 3분을 고용했어요. 다들 일자리가 생겼다고 좋아하셨죠. 점순 씨 덕분에 우리도 용돈 벌어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일인데? 승진했어, 엄마. 차장으로. 민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도 기뻤죠. 어머, 정말? 축하한다, 민수야.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집 나가고 나서 내가 정신 차렸거든. 회사 일에도 집중하게 됐고 세영이랑도 제대로 대화하면서 집안이 안정되니까 일도 잘 되더라고. 제가 떠난 게 오히려 민수한테 약이 됐나 봐요. 그래, 잘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해. 엄마, 그리고 세영이가 회사에서 또 승진했어. 이제 차장이래. 요즘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세영이도 변했나 봐요. 제가 없어도 스스로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래, 다행이다. 너희 둘이 잘 살면 그게 엄마가 제일 바라는 거야.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식사할래? 세영이가 직접 요리한대. 엄마한테 배운 거 해보고 싶다고.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세영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았어, 갈게. 일요일, 저는 민수네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매일 청소했을 때보다 더 깔끔했죠. 거실에는 하늘이가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미. 하늘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하늘아, 혼자 정리하고 있었어? 응. 엄마가 손님 오시기 전에 정리하라고 했어. 나 이제 혼자 다 할 수 있어. 기특하더라고요. 하늘이가 이렇게 컸구나. 부엌에서 세영이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묶은 모습이었죠. 화장도 연하게 했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식사 거의 다 됐어요. 세영이는 예전처럼 도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워 보였죠.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쉬세요. 민수가 회사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세영이가 정말 달라졌어.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하늘이도 직접 돌보고. 그래, 잘 됐네. 잠시 뒤 식사 준비가 끝났어요. 세영이가 만든 음식이 상에 올라왔죠. 미역국, 불고기,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김치. 어머니, 맛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서툴러서. 저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소금이 좀 많긴 했지만 먹을 만했어요. 맛있다. 세영이가 만든 거 맞아? 세영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네,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근데 어머니만큼은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잘한 거야. 계속하다 보면 늘어.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주말마다 같이 밥 먹자. 엄마도 시골에서 올라오기 힘들 텐데 우리가 내려갈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바쁠 때는 못 올 수도 있어. 이해해줘. 당연하지. 엄마도 이제 사업가잖아. 하늘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할미, 우리 유치원에서 발표대회 있었어. 나 할머니 자랑했어. 정말? 뭐라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슈퍼우먼이래. 혼자서 회사도 하고 백화점에도 나가고. 선생님이 할머니 대단하시다고 했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주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세영이가 옆에 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했던 일을요. 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요즘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정말 못됐죠? 이제 알았으면 됐어. 과거는 과거야. 어머니 떠나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의지했는지 알았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늘이 돌보는 것도 힘들고 민수 오빠랑도 맨날 싸웠어요. 그래도 지금은 잘하고 있잖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그때 떠나주셔서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세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세영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세영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사람으로. 네, 어머니.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가 하늘이랑 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예전에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민수야, 요즘 하늘이랑 많이 놀아줘? 응, 엄마. 매일 책 읽어주고 주말에는 공원도 가고. 내가 아빠 노릇 제대로 안 했었구나 싶더라. 잘하고 있네. 엄마가 봐도 대견해. 해가 지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하늘이가 와서 안겼어요. 할미, 또 올 거지? 그럼 할미가 또 올게. 민수와 세영이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어요. 엄마, 조심히 가. 시골 가면 연락해. 그래, 너희도 건강해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죠. 버스를 타고 시골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 가정부 취급받던 시어머니에서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가 됐어요. 시골집에 도착해서 마당에 앉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차를 들고 오셨어요. 점순 씨 어땠어요? 잘 다녀왔어요? 네, 할머니.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네. 점순 씨 얼굴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처음에 손 내밀어 주지 않았으면 저 여기서 못 시작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점순 씨가 잘한 거죠.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면서 별을 봤어요. 며칠 뒤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반찬이 이번 달 식품관 매출 1위를 했다고요. 그리고 다른 지점에도 입점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순자 할머니랑 상의했어요. 할머니, 이러다가 정말 큰 회사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죠. 점순 씨가 계속 열심히 하면요. 근데 저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그럼 마을 사람들 더 고용하면 되잖아요. 다들 일자리 필요해 하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마을회관에 공고를 냈어요. 일주일 만에 10분이 지원했고 모두 채용했어요. 작은 공장도 하나 얻었죠. 석 달 뒤 점순이네 반찬은 서울 3군데 백화점에 입점했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요. 마을 경제에도 도움이 됐다고 구청장님이 감사패를 주셨어요. 김점순 대표님, 이렇게 마을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마을이었는데 이제 일자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다니. 1년 뒤 하늘이 7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시골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민순의 가족이 내려왔고 순자 할머니와 마을 분들도 오셨죠. 하늘이가 케이크 초를 끄면서 말했어요. 나는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하늘이를 안으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하늘아,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할머니가 너한테 배운 것도 많단다. 파티가 끝나고 민순의 가족이 돌아갈 때 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요. 나도 사랑해, 세영아. 그날 밤 마당에 혼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가정부로 살 때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 이름으로 살아가니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이제야 알겠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진짜 어른의 미덕이란 거요. 66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에요. 김점순으로서의 인생.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점순으로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하고 좋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봤어요.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죠. 민수, 세영이, 하늘이, 그리고 저.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점순이 이제 정말 행복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고마워요. 모든 순간들에게.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죠. 저는 그 달을 보면서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음식을 만들까? 설레더라고요. 67살의 나이에 내일이 설레다니. 그게 바로 사는 거겠죠.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것.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것. 저는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또 할 일이 많거든요. 웃으면서요.